3월 6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했는데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헌법재판관 8명, 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재판장으로서 이 재판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문영배입니다. 문영배가 어떤 결정,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한덕수 탄핵 이 선고를 왜 미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덕수 탄핵 선고가 먼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윤 대통령 이런 순서로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변수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문영배가 최근 들어서 이제 탄핵 선고를 앞두고는 그동안 매일같이 해왔던 이 공보관을 시켜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혀오다가 중단했습니다. 거의 중단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의 이야기는 거의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영배가 내리는 결정들은 매일같이 몇 가지씩 나오고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8명의 재판관들이 현재 드러난 모습으로 보면 이제 거의 결정을 했을 것이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윤 대통령 탄핵 부분에 대해서 각자 자신의 개인적인 결심은 했을 것이다. 이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잘 알고 있는 문형배가 지금 한덕수도 탄핵을 인용해야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인용하고 싶은 이 문형배가 마지막 버티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5대3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4대4도 나오고 5대3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5대3입니다. 이 사건의 성향에 따라서 4대4가 되기도 하고 거꾸로 5대3, 3대5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합리적으로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이 재판관들이 정형식 주심을 비롯해서 3명의 재판관입니다. 보수로 분류가 되는 이 3명의 재판관입니다. 이 3명의 재판관은 비상계엄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 탄핵, 이 민주당의 줄 탄핵에 대해서 그래도 현재까지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영배가 자기 의도대로 뜻대로 되지 않자 여러 가지를 비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덕수 탄핵을 놓고 국회 측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이 국무회의, 국무위원들 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 그 이외에도 탄핵 심리를 한 번 더 열자 이랬는데 문영배가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이 탄핵 심리를 한 번 열고 더 이상 열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 회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국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문영배가 그러니까 검찰 조서입니다. 이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검찰 조서입니다. 이걸 증거로 일단 채택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는 선고를 내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고를 내릴 쯤 해서 다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본다.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이례적인 것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문영배 자신이 이게 한번 탄핵 심리를 하고 더 이상 탄핵 심리도 필요 없다라고 한 이 한덕수에 대해서 다시 증거 채택 여부를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문영배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충분히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한덕수에 대해서는 워낙 탄핵 사유도 간단하고 이게 크게 다퉈볼 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절차도 잘못된 것이고 이건 재판관 4명 내지 5명이 기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쏠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판사들, 재판관들 누구나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가 물을 수도 없고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습니다. 재판관 8명 서로는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각 쟁점별로 토론을 하면서 짐작이 되는 것이죠. 문영배는 지금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문영배는 당초에는 이 한덕수 기각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접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리와 한덕수 탄핵 심리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이 비상계엄 사태를 거의 같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부분은 다르다 할지라도 다퉈볼 내용, 쟁점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를 탄핵을 기각을 했을 경우에 이게 미칠 영향을 문영배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덕수도 이 탄핵을 인용하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닥쳤던 것입니다. 정영식 재판관을 비롯해서 합리적인 재판관들이 이건 각하다. 사실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151석, 200석의 문제입니다. 이건 각하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이건 기각을 시켜야 한다. 반대가 적어도 4명에서 5명은 나왔을 것이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내용도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결정들, 이런 걸 보면서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이 탄핵 어떤 결론을 내리기도 힘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문영배 자신으로서 절대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이 문영배가 한덕수 탄핵을 미루거나 이 선고를 미루거나 다시 이걸 인용 쪽으로 그래도 가져가기 위해서 이 모두 국회의 국정조사라든지 진술을 통해서 모두 알려진 부분입니다. 이 국무위원들이 그날 비상계엄이 있는 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걸 다시 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를 다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 이 요구를 했다. 아마 오늘쯤 이 자료가 검찰에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문영배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선고를 미루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과 비슷한 날짜에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 한덕수에 대해서 먼저 선고를 하게 되면 이건 기각이다. 6명을 채울 수가 없다. 이 한덕수에 대해서 기각이 되면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선고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문영배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 이 답을 정해놓고 문영배는 그동안 몰아붙였습니다. 각종 비상식적인 불공정한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이 탄핵 심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재판 지휘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 문영배의 뜻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식 재판관을 비롯해서 적어도 3명 또는 4명의 이 재판관들은 한덕수 비롯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문영배가 추진하고 있는 것,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불공정하다. 이게 위법 위헌 요인이 있긴 하지만 중대한 위헌 위법이었느냐,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였느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금 파면시킬 정도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판 이게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표결은 하게 될 텐데 막판까지 이 문영배는 이 만장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쟁점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정영식 재판관을 비롯해서 몰아붙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정영식 재판관을 비롯한 이 최소한 3명이 버텨낼 수 있겠느냐,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겠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이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만장일치로. 사실상은 6대2로 나뉘었는데 그래서 기각, 인용 2가지 판결문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표결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표결은 해야 하는데 만장일치로 가져가기 위해서 만장일치가 아니고 6명이 확보가 된다면 문영배는 굳이 만장일치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6명으로 탄핵 인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장일치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이유로 해서 이 문영배가 6명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굳이 만장일치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도 흘리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은 8명, 이제 40여 개 임명은 사실상 물 건너 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보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형평성 있는 선택, 결정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8명의 재판관들의 태도는 드러났습니다.
거의 5대 3입니다. 문제는 막판에 이 3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을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승부다. 말씀드린 대로 중대한 위법이었느냐,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파면까지를 해야 될 일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또 뭐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 TV조선에서 방송을 한 겁니다.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곽종근이죠. 그러니까 곽종근과 홍장원의 메모와 곽종근이 그러니까 비상계엄 있고 난 다음에 이 민주당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갖가지 뭐 끌어내라 했다, 뭐 인원이냐 국회의원이냐,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있었고, 이미 거의 홍장원의 메모는 가짜다, 곽종근의 진술도 가짜다, 가짜에서 더 나아가서 민주당과 결탁이 되어 있다 라는 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다시 확인이 된 겁니다. 곽종근이 그러니까 민주당 그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이 지인과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민주당 쪽에서 자기를 내란죄로 몰아가려고 한다, 자기는 지금 뭐 변호사를 고용할 이런 형편도 안 된다,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이런 모습, 민주당이 회유하는 모습, 양심 선언을 하라고 강요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민주당의 김병주와 유튜브 그 채널에 출연하기 하루 전날 통화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다시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은 비상계엄이 있고 바로 이 내용들이 터져 나올 때부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 계엄 사령관들, 경찰 지휘관들의 말은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다, 전부 엇갈리고 있다, 그게 탄핵 심리를 통해서 하나둘씩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부터 이 진술들, 이런 내용들, 방송, 국회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상 믿을 것이 거의 없다. 그걸 빼놓고라도 이제 비상계엄, 이 탄핵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홍장원의 메모가 가짜였다, 곽종근은 이 민주당과 결탁을 해서 뭐 민주당이 질문서도 써주고 이렇게 방송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위법했는데 이게 중대한 위법이었느냐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 될 것이다. 이미 탄핵 심리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짜다, 결탁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많이 확인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마지막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지금 거의 5대 3으로 굳어 있는데, 만약 이 3명의 탄핵 기각 쪽에 있는 이 재판관 3명이 1명이라도 인용 쪽으로 기울게 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으로 갈 것이다. 최근 들어서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렸죠. 윤 대통령의 측근들입니다. 이 이철규, 장제원, 이철규 아들이 그 마약에 관계가 되어 있다. 장제원이 10년 전에 이 비서와의 이 성 관련한 이 범죄를 저질렀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교묘하게 최근 들어서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철규와 장제원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왜 이 시점에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고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고소가 있었고, 고소는 도대체 언제 있었느냐, 이건 지금 경찰이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런 내용들은 절대 유리하지 않고, 여기에도 공작의 냄새가 난다. 장제원, 이철규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공작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재명은 또 어제 나와서 그러니까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때 민주당의 40여 명이 배신을 했다. 이 40여 명이 검찰과 결탁되어 있는 것을 자신이 알았는데 결국 결탁이 돼서 자신 체포동의안을 통과를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많은 이 언론에서 이재명이 사실은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비명, 이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재명이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이다. 또 비명에서는 발끈해서 당을 통합한다라고 하더니
뭐 통합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이고 주변에 이야기해 왔던 것입니다. 또 이재명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가장 아픈 부분이었죠. 지난 총선에서 대규모 학살을 했는데 왜 학살을 했느냐? 이재명은 이 체포동의안, 이 배신자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공천을 줄 수가 없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가장 아픈 부분이죠. 공천 학살 그 이전에 있었던 체포동의안에서의 40명의 배신, 이걸 검찰과의 결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마지막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은 이제 민주당에는 없다. 민주당의 유력한 국회의원들 중에는 비명이 없다. 민주당은 완전히 이 배신자들을 다 도려냈다.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재명식 통합입니다. 모두 이재명을 따르라. 이재명은 무조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가 만약 당선이 되면 모든 재판 깔아뭉갠다. 헌정 질서가 붕괴되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냥 나온 실수도 아니고 이 다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쪽 비명계 쪽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재명이 이 방송에서 얼떨결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절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의도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재명으로 간다. 아닌 사람은 떠나라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변수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생각, 태도는 거의 정해졌고 거의 뭐 드러나다시피 했습니다. 5대 3입니다. 이제 한 명입니다. 한 명. 이 한 명을 끌어오기 위해서 문영배가 뭐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뭐 직접적인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부작용입니다. 은근하게 각종 여러 가지 뭐 회의를 통해서 쟁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명이 어디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문영배의 의도가 통하느냐 아니면 문영배의 의도를 박살낼 수 있느냐라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숨막히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부분을 이런 식으로 문영배가 안 되니까 버티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려고 하는 이 태도부터 지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격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